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텔리안 테크의 핵심 이슈들이 드디어 시장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사실 인텔리안 테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라던가 혹은 가치라던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상승한다면, 만약에 대세 상승을 보인다면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부터 제가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는 꽤나 자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인텔리안 테크의 실적에 대한 방향성, 성장성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이슈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는 변곡점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에서 채팅방입니다. 이제 좋은만 기쁨나게 채팅방이고, 이제 오늘 나눈 대화죠. 8월 17일인데 우리 멤버분이 이러한 공시를 좀 공유를 해주셨어요. 인텔리안 테크가 300억 원 정도의 그런 안테나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떴었는데, 이게 보시면 A 컴퍼니라는 회사에 좀 납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납품되고 있는 그런 제품 내용이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라고 이제 떠 있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라운드 게이트웨이에서는 웨이 대해서는 아마존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뜬 것이고, 이제 초도 물량이에요. 초도 물량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존이 위성통신 시장, 특히 이제 우주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면서 스페이스 X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선 혹은 위성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 지금까지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것만큼 아마존에서 폭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간 내에 실적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됩니다. 특히나 산업 자체가 워낙에 섹시해요. 우주 산업이죠. 우주 인터넷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AI라던가 AI, 자율주행, 뭐 UAM,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쓸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워낙에 땅이 좁고 조밀조밀한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5G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대한민국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 땅덩어리가 넓거나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지국을 그때그때마다 다 세울 수는 없어요. 뭐 스물시라던가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기지국을 좀 더 세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성통신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에서는 혹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성통신 시장이 6G부터, 그러니까 5G 이후에 6G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5G 때부터, 지금 당장부터, 한마디로 지금 당장 2025년부터는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5G 때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이던가 혹은 AI 혹은 로봇, UAM 이런 쪽에 대한 산업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기지국을 어느 세월에 세워서 어느 세월에 5G 통신을 구축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성통신을 띄워놨으면 거기에 맞는 안테나를 심어서 결국 위성통신에 대한 그런 인터넷망을 최대한 넓게, 그리고 가장 양질의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이런 위성 통신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수많은 미사일을 맞으면서도 통신망을 잃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지금도 뭐 팔란티라던가 AI 시스템, 군사 작전, 통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위성통신망 덕분이라는 것이고, 사실 미사일로 다 쏘아서 맞출 수도 없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기술력도 굉장히 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은 우주에 있습니다. 네, 우주까지 날아가야 되는 미사일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힘들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되게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위성 하나 터지더라도 미사일 하나 쏘아 올리는 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워낙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리안 테크가 306억 규모의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우리 방에 가장 먼저 공유가 되었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라운드 게이트웨이면 아마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슬 시작하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투자를 다시금 이제 재매수를 시작하면서 8월 9일에 인텔리안테크 매수하였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죠. 8월 11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텔리안테크 추가 매수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핵심 기업입니다. 8월 9일에도 매수했고요. 8월 11일에도 매수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날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두 번의 매수를 하면서 비중도 꽤나 커진 상태예요.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고,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제가 이미 수익을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텔리안테크를 놓쳐야 되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실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옴시티라던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증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곧 바로 현실화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익을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계좌 방어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계좌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저 역시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그 시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앞서서 실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존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단 텔레그램방에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 중간중간에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도 냈었고 이런 기업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6월 2일 글입니다. 자, 5G 5G에서도 인공위성 통신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 6G는 두말해봐야 잔소리죠.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주행 및 AI 등이 상용화되고 온 사물과 인간들이 연결화되기까지 6G 등 초고속 및 초저지연 통신망은 필수적입니다. 인공위성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투자 중입니다. 인텔리안테크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는 당연히 투자 중이지 않죠. 수익 실현했습니다. 하나 수익 실현한 거고, 인텔리안테크도 그 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도했다가 다시금 재매수를 시작한 거죠. 자, 8월 21일 글입니다. 6월 21일 글입니다. 자, 이제 인텔리안테크 분석 영상 업로드를 앞두고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제2라운드 기술 전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반도체에 이어 항공우주까지 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 패권을 잡는 국가가 지구 패권을 잡을 것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니 말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날고 기고 있는 지금 도전자 중국은 물론 정통 강자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유럽 정부가 원앱을 대놓고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정부가 어디에 순방을 간다거나 방문을 할 때 원앱을 콕 집어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가, 특히 정부 기관이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을 콕 집어 세일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프로젝트 등을 따오거나 산업 전체를 밀어주는 경우는 있어도 딱 한 기업을 콕 집어서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주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에 원앱이 있으면 원앱엔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자, 6월 22일 글입니다.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꽉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 텔레셋, 원앱 등 스페이스X를 제외한 모든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인텔리안테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마존과의 그런 협력이 점진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이면은 분명하게 밝혀지겠죠. 시장이 커지면 인텔리안테크도 커질 것입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자, 우주산업을 향한 관심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듯합니다. 대장주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우주산업의 대장은 단연 스페이스X죠. 미중 기술전쟁의 끝단에 있는 핵심 시장인 만큼 추후에 많은 돈이 몰릴 것이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8월 1일 글이고요. 지금까지 6월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대략 뭐한이 부근, 이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8월달부터 다시금 또 분석을 해드렸죠. 8월이면은 이제 매수를 앞두고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스타링크로 막강한 힘 갖게 돼. 변덕스러운 스타일의 세계가 우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막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게 우려된다. 이런 논조의 기자인데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스페이스X 외에, 그러니까 스타링크 외에 다른 위성통신 사업자를 키울 것이라는 그런 논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주 산업인 만큼 독점 자체가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스타링크 외에 다른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후보군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영국이 대놓고 콕 집어서 밀어주는 워너비 대표적입니다. 아마존의 우주 비즈니스도 슬슬 수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위성통신에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반 스타링크의 최대 수혜 기업들 중 하나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8월 9일에 매수했고 8월 11일에 추가 매수했죠. 자, 8월 10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러시아 사조를 외치던 서방 진영, 특히 유럽의 사기가 꺾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머지않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친 척하고 들이받아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든지, 갖가지 회유를 받아들여 영토의 일부를 잃든지. 여기서의 명예로운 죽음이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 우크라이나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할 경우 서방 진영의 각 정권들은 자신들의 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LS 투자 중입니다. 두 종목 모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8월 10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러시아가 점령해버린 자국의 땅을 되찾을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더 끌어봤자 자원과 인력만 낭비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에서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격으로 갖가지 회유책을 받아들여서 종전이라던가 휴전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금 정도의 그런 라인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통신망이 빠질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지국을 굳이 세우는 것보다는 위성통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10일에 분석해드린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떴어요. 오늘 8월 17일에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8월 17일 딱 오늘 그대로 뜬 거예요. 기자의 핵심 내용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란 제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나토 가입을 함께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된다며 즉각 거부했다.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엔스 스톨벤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인 스티안 맨셰는 전날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나토 가입과 전쟁 종식을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끝이 보인다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약시장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강하죠. 차기 주도 섹터의 힘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LS, 인텔리안 테크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인텔리안 테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괜찮게 내고 있어요. 최근에 곧버스라던가 혹은 이제 채권 수심 업체라던가 아니면 나스닥 곧버스 혹은 러셀 2000 지수 곧버스 아니면 이제 아크 ETF 이제 인버스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실 계좌는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네, 거의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는 저는 결국 이번에도 수익을 지금까지 냈던 수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킬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빠져준다면 시장이 더 빠진다는 거는 개별 주식들은 거의 급락을 한다는 겁니다.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별 주식들, 특히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별 주식들을
비중을 실어서 담아감으로써 역시나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조정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퀀텀 점프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번에는 좀 해당 이슈, 주요 이슈인 이런 아마존과의 협력이라던가 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